안녕하세요. 태평양 문명권 중심 대한민국이 2024년도를 새 희망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통일의 기반과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중심국가의 기상을 품고 갑진년 새해가 출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천운의 운세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지시고 2024년도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면서 새해 첫 출발하는 원로들의 길잡이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와 함께 대한노인의 노인 강령을 함께 제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하고 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어를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경로, 효친,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이상 노인 강령을 제창하신 것처럼 이 2024년도 새해에도 새로운 힘찬 출발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족, 그 역사적 의미로 본 남한과 북한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며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1948년 남한의 정부 수립을 통해 구축되었고 그 기본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건국의 기초이념을 충실히 발전시키므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성립과정은 공산주의, 더 나아가 북조선의 민민주주의와 대결하는 데서 탄생한 것이며 이는 반공체제 형성과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라는 두 체제의 현실적 결합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체제가 완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민주화 과정을 거침으로 정치과정과 정치적 경쟁이 민주화되어 더욱 굳건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갔다는 미국의 한 언론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북한은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를 표방하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정치 이념 체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1948년 북한도 단독 정부를 세운 이후 이러한 정치 이념 체제에 따라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무상으로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하였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자유는 제한되었으며 당성에 의한 계급이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북한 정권 출범 초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었으나 점점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 유일체제 세습체제를 구축하면서 인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세계 최하위 빈국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백성이 식량난에 굶주림에 처해 있는데 말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출현과 남한의 자유주의가 출발한 지 75년이 된 지금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경제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주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돕겠다는 참사랑의 정신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최근 앨런 머스크가 사진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처럼 한반도의 사진이 어둠의 북한과 환한 빛의 남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사진으로 북한과 남한의 현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뉴스의 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한반도의 위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밤중에도 불빛으로 밝은 남한 그리고 어둠에 잠긴 북한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경제난과 전력난 보여줍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환하게 불을 밝힌 남한.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이 어둠에 묻혀 있는 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입니다. 사진의 위쪽에는 한 나라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 70년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자는 미친 생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사진에 밤과 낮의 차이라는 짧은 한 줄만 덧붙였습니다. 왜 이 사진을 공유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자신이 평소에 말해온 자유와 경쟁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도 미국의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이런 위성 사진을 언급해왔습니다. A sky-top view of this peninsula shows a nation of dazzling light in the south and a mass of impenetrable darkness in the north. 머스크의 한반도 위성 사진 게시는 한반도 통일이 어렵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 시점과 맞물린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38선의 대치선의 성격을 알아보겠습니다. 38선을 역사적 의미와 섭리적 의미로 볼 때 하늘편과 사탄편의 제1선이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산주의는 역사 발전의 법칙을 계급투정으로 점철된 변증법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발전의 법칙은 하늘에 정해진 법도에 따라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은 수수법이고 역사에서 일어나는 투쟁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선악의 투쟁인 것입니다. 선악의 투쟁에서 일어나는 법칙이 전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8선은 세계의 대치선의 축소체요, 종교와 반종교의 대치선이요, 유심론과 유물론의 대치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의 가치관의 대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상적 대치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하는 통일 방안은 허구적인 것입니다. 희망이 새 2024년도는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시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 정통성을 주창했던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3.1운동은 초종교적이고 민간인 중심한 자발적 비폭력적 평화적인 민족의 저항이었으며 양심해방, 양심혁명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1919년 1월 3.1운동은 식민지 쟁탈 시기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 조약에서 언급한 민족 자결권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창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서동경 OMC에 모인 조선 청년 독립단의 28 독립선언서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정치적 해방을 위해 역량을 결집한 전민족적 해방운동, 또한 이 운동은 신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자주 독립을 향한 일념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일으킨 최초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잇는 이유는 첫째로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1 독립운동이야말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신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은 민족운동이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일으킨 최초의 민족적 세계적 평화운동이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은 군국주의 체제에서 자주독립의 가능성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잔인한 무력 앞에 맨몸으로 맞선 무저항주의의 운동이었고 민족해방이 이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대동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열린민족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한다면 어느 특정 종단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버려야만 합니다. 신통일 한국은 양심을 기반으로 모든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자유, 평등, 평화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와 함께 공생, 공영하는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신통일 한국의 비전 또한 분단 이전의 재통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환태평양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에 미래를 예견하는 세계 석학되는 새로운 문명이 환태평양 지역의 한반도에서 탄생할 것을 예견해 왔는데 타고로는 3.1운동 당시 한국을 보고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써서 한민족을 예찬하였습니다. 1929년 4월 동양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며 인도의 시성인 타고로는 일제하에 있던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며 세계의 중심가로 우뚝 설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시는 몇 번이고 되뇌어 봐도 참으로 귀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동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숲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의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신통일한국 2024년은 청룡의 기상을 갖고 여의주를 품고 하늘로 승천할 기세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원로들께서도 큰 희망을 가지시고 천운의 운세와 함께 귀가정의 하늘의 축복의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삼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남북 통일을 위한 기본이며 통일 이후의 세계 중심가로 가기 위한 초석이고 경천의 사상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잠깐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적 기반을 중심 삼고 창조 이상적 가정 완성을 표방하며 아담 해와를 짓고 천주의 사랑 이상을 듬뿍 안고 이상적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고 부부를 중심 삼은 자녀들을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 삼은 1대, 2대, 3대 하나님 가정에 있어서 손자, 손녀를 갖춰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일체된 가정적 기틀의 정착을 바라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참부모경 129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이 내용과 함께 3대가 함께 사랑으로 어우러져 사시는 가정을 새 2024년도에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시무대한 이 효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의 분열과 중상모략 권무술수를 일삼는 몰입에 같은 그런 위정자들을 척결하시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리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2024년도엔 더욱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하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원로들의 길잡이 2024년도 1월 4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